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은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도대체 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158.13%.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은의 수익률입니다. 네, 맞아요. 믿기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은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아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공급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꽤 오랫동안 골마왔던 문제라는 거죠. 보시면요. 무려 5년 연속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였던 셈이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평평한 선, 이게 공급이고요. 반면에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 바로 수요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 벌어지는 격차,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겁니다. 아니, 그럼 수요가 많으면 더 캐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은요, 우리가 은을 캐려고 파는 게 아니라 구리나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은값이 싸다 보니까 아무도 은만 전문으로 캐는 광산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는 아주 비탄력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공급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이렇게까지 은을 찾는 곳이 많아졌다는 건데 대체 이 엄청난 수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퍼즐의 다른 한쪽, 바로 수요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 폭발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첨단 산업들입니다. 네, 은이 갑자기 미래 기술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은 하면 보통 뭐 반지, 목걸이 아니면 투자용 실버바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전체 수요의 무려 60%가 산업용입니다. 주얼리나 투자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바로 이 산업 수요가 지금의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진짜 주인공인 셈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산업이 그렇게 은을 먹어치우고 있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세 가지.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죠. 이 산업들이 지금 말 그대로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지정학, 즉 국가 간의 힘겨루기 문제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결정타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폭탄 선언을 했죠. 2026년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은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정말 판을 뒤흔드는 한 수예요. 중국의 셈법은 뭘까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광, 전기차, AI 같은 미래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두 번째, 가만 보니 이 산업들이 전부 은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 깨달은 거죠. 아킬레스건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아, 그럼 우리부터 챙기자. 우리 공장 돌릴 은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부터 막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 시장이 들썩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에도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광풍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에는 1970년대 헌트 형제라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는 곧 종이 도는 휴지 조각이 될 거야 라고 믿고 시장에 있는 은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에 온스당 1달러 50센트 하던 은을 무려 45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선물 시장 규칙을 딱 바꾸자마자 은 가격은 수직으로 떨어졌고 천하의 헌트 형제도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맙니다. 이 헌트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나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뛰어들기에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라는 거죠. 특정 세력의 투기적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어떻게 뒤흔들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 미래 산업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요, 그리고 중국의 지정학적 무기화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알던 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은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차세대 금속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은이 그냥 반짝이는 보석이나 화폐의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같은 미래 기술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공급은 항상 부족한 만성적 부족 상태. 둘째, 태양광, 전기차 같은 기술 주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 셋째, 중국이 이걸 지정학적 무기로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헌트 형제의 교훈처럼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들이 이 한정된 자원, 은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은은 과거 산업시대를 지배했던 석유와 같은 존재, 즉 제2의 석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